네, 이제 조조의 고안행 보셔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으로 태양산에 오르니 이거 고정강독, 중국 고정강독 하셨던 분은 우리 이거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음, 지리가 그러니까 지형이 산악기로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태행산 아니고 태항산 여기도 바로 나오죠. 이 오르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어찌나 높고 험한가. 양 창자처럼 언덕길이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수레바퀴가 부서지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좀 어, 그 익숙하게 이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서로 이제 계속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나무들은 어찌 이리 썰렁한가 북풍 소리만이 슬프네 하고 이제는 이 곳에 이 장소에 어, 좀 궁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나운 동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눈만이 펄펄 내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조조가 병사의 관점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만약에 어,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관점에서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군사의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바로 나오는데 내 마음 어찌 이리 답답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위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적 지도자였으면은 직접 대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런 예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은 깊은데 다리는 끊겼고 객지의 길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옛길은 잃어버렸고 저녁이 되어도 잘 곳이 없고 네, 사랑과 말이 함께 굶주리고 그래서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 떠서 죽을 끓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 이런 행동을 군사 지도자가 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데 이런 일반 병사의 어려운 것을 헤아려 가지고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는 슬프다 동산시여 끝없이 나를 슬프게 하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서정이 드러난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 시에서 반드시 또 알아놔야 될 게 역시 오온으로 전부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슬프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직설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일반 군인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해서 노래를 했다. 이런 면에서 역시 조조의 어떤 특별한 점을 볼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이거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시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차남으로서 조조의 대를 이은 사람 조비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가행인데 이것도 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악보시의 그 전통을 이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가을바람 썰렁하고 날씨 싸늘해지니 초목은 시들어 낙엽지고 이슬은 설이 되어 내리네 해서 이것도 뭔가 지금 행복한 분위기는 아니죠. 예. 제비 때는 돌아가고 예. 이제 여기 이제 제비잖아요. 그죠? 가버린 거예요.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오니라. 예. 멀리 떠난 임생각이 나서 그리움에 끈, 애가 끊겨집니다, 지금. 고향 그립고, 타향에 왜 계속 머물러 있고 안 돌아오는가 하면서 이 몸 외로이 빈 방을 지키면서 시름 속에 님 생각 잠시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있죠. 금을 잡고 이 현악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청상이라는 요거 가락을 울려보고 단가로 짧은 노래로 이렇게 어, 자기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이제 밖을 쳐다보면서 보니까 이제 달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난군을 견우에 비유하고 자기를 직녀로 비유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황제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쓴 시는 이렇게
작중 화자를 여성으로 다루어 가지고 이별한 상태의 여성 이런 감정을 섬세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네, 방금 고한행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 예, 연가행이 유명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조비의 연가행은 칠원시입니다. 아 이거 안 보여드린 것 같네. 아 예, 그거를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일곱 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칠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중국 문학사에서 마침내 칠원시가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조비는 한마디로 재벌 2세입니다. 그죠? 조조는 재벌 1세. 그러니까 온갖 풍상을 다 겪고 그런 격정을 노래를 했는데 조비는 성장기 지나고 청년기를 지난 이후로는 약간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삼국이 정립된 이후로는 큰 전쟁은 없이 물론 이제 항상 전쟁의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운 상황이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거의 중국의 7, 80%의 국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 왕국의 한 일면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비는 황제에 오른 이후로는 조금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섬세하고 여린 기풍의 시를 쓰게 되었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좀 향락적이고 예, 세월 무상 이런 거를 노래하는 어, 그 스스로의 스타일이 이러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벌 이세격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쪽으로 이제 어, 그 주제가 돌려지게 된 겁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차남이었지만은 그 위에 있던 형이 요절해서 조조를 계승해서 문제로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 위 문제로 등극해 있던 시기가 오래지는 않습니다. 7, 8년 불과 그 정도이고 따라서 정치 군사적으로 큰 업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적 공로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예. 어, 조조까지를 건한문학 일기라고 본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수 역할을 하면서 문인들 2기를 이끌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시품에서 종령의 시품이죠. 이 사람의 백예수의 시를 언급하면서 어, 격조 높은 시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다 전하진 않고 그래도 40편 이상이 전하니까 이 사람의 문학적 역량이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이런 향락적이고 세월무상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지었지만은 서민 생활을 반영하는 시도 짓긴 지었습니다. 맥상상이 대표적이죠. 잡시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조비가 유명한 거는 전론의 논문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난 칠자, 당시 자기하고 같이 활약을 했던 사람들의 문학인데 이 문학을 비판이 아니고 비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장단점, 문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문학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학 사상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문학론을 쓴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단편적으로 언급은 되었어요. 몇 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문학 현상을 통째로 이렇게 다 글쓰기를 할 목적으로 쓴 거는 사실상 처음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비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문학적인 재능은 이 밑에 아우였던 조식이 더 뛰어났습니다. 조식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출중해가지고 사실 조조가 조식을 태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재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비가 이제 좀 더 술수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위에 오르게 되고 그 조식을 따라서 이제 자기
뭐야 이제 입안의 가시처럼 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박해를 하고 여기 쫓아보내고 저기 쫓아보내고 그 이때부터 조식은 막 지방을 전전합니다. 예. 그리고 박해를 한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칠보시거든요. 죽이려고 했어요. 7걸음 걷는 동안에 실을 제대로 안 지어내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압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식이 예, 칠보시 몇 편을 씁니다. 고정강독 하시는 분들 같이 했던 시가 있죠. 근데 이제 짧게 소개를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비가 조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소 두 마리가 싸워도 한 마리가 밀려 구덩 위로 떨어지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어,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짓게 했는데 두 소가 싸워서 한 마리는 우물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약을 걸었더니 이제 조식은 걸음을 떼면서 일곱째 일곱째 걸음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시를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시는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 쓰니까 조비가 이제 조식의 재능에 새삼 감탄하게 되고 지금 보면은 형이나 아우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절묘하게 묘사를 잘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7걸음도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즉시에 또 써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온 시가 이 시인데 이 시가 우리 고전강독 때 했던 시고 더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콩대를 태워가지고 콩을 삶는데 솥 속의 콩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본래 한 뿌리에서 났지만 어찌 이렇게 급하게 삶아되느냐 구워되느냐 여기 굽다죠. 예, 볶아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한 뿔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콩대는 조비, 콩은 조식. 그런데 뿌리는 같죠. 그런데 이 콩대는 이 콩을 지금 태워 죽이고 결국 두 사람은 다 죽을 운명이긴 한데 지금 이 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실체 중에 하나가 지금 콩대잖아요. 그죠? 그 불을 태우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주재료가 콩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버전이 있고 요즘 세설 신화에 실린 버전은 또 조금씩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만큼 조식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조비가 그를 시기했고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하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으니까 지방을 전전시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조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지금 황태자 자리 비슷하게까지 거론이 되고 굉장히 안온한 삶, 안락한 삶을 살았는데 장성한 이후부터는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예, 신분이 불안하고 계속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어, 지금 보면은 조비가 죽은 뒤에도 그 조비의 아들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시품에서는 이 조조 3부자 중에 조식이 제일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시를 잘 썼다. 전기에는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왕자로서의 웅운한 기상, 그래서 밝고 호기 있는 작품을 쓰는데 따라서 이제 문장 표현이 아름다운 작품이 많습니다. 백마편 이런 거 정말 명편이거든요. 명도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비분과 불평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작품이 따라서 만들어지는 역설적으로도 문학적으로는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현실에 장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유선시 뭐 이런 거 쓰게 되거든요. 이 유선시는 뭡니까? 예, 성계를 성계에서 노는 그러니까 신선에 대한 시 혹은 뭐 노장 사상 뭐 이런 거 바탕이 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승천행 하늘로 올라가는 유선, 원유, 멀리 놀다, 멀리 가서 노는 거, 선인 이런 거 다 유선시하고 바로 연결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식의 시를 한 편 봤으면 좋겠는데요.